그러면 우린 이게 정치권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예. 이 지금 방금 이제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봤는데요. 네. 저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예상했던 반응이긴 합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죠. 결국은 국합 배드캅처럼 원내대표하고 대표하고 자기들이 나눠서 다른 입장을 냈다. 이거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 중도 확장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해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잔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그래 어저께는 입장을 못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자들 같은 경우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는지 당 대표실 앞을 계속 지켰거든요. 그런데 뭐 전혀 어제 최고위원 회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브리핑에서도 전달해드렸습니다만 침묵으로 일관을 했고요.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전에 그 12.3 내란 1주년 때 했던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때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입장을 잘 안 밝혔었죠. 예, 그 이후에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일종의 방법론이에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할 분담이에요. 예, 역할 분담이에요. 그게 확실한 게,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내고 말하자면 본인의 강성 지지층, 극우 유튜브라든가 극우들의 분위기를 살펴요. 그런 다음에 한 2, 3일 뒤쯤 해서 본인의 입장을 또 냅니다. 인터뷰라든가 아니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제 며칠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밤 오늘 오전까지 상황이 조금 급박하다라고 느꼈는지 바로 저런 식으로 낸 겁니다. 저거는 이제 친윤 쪽에 이제 구애를 하는 쪽으로 낸 거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윤호견 세력의 반발이 크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지 않으면 본인의 지위가 흔들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는 극우 유튜브 사이에서도 좀 다른 분위기가 있다, 윤석열 비투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은 또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무죄라고 거의 대부분의 극우 유튜브들이 이제 그 제목을 달고 나오고 있고요. 저기 고성국 TV가 그렇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아주 단언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눈치 안 보고 저런 방식으로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났을 때는 조금 이렇게 상황을 좀 보고 눈치를 보고 이제 오늘 이제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제보다 하루 전이죠. 이틀 전에 본인이 얘기했던 절연보다는 전환이다 이런 궤변을 이야기했고, 그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뒤 선우는 가리기는 좀 어려운데 극우 유튜브 사이에서도 전환이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절연하지 말고 전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궤변들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아수라백작 정당이네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역적을 진압하겠다는 사람이 같은 정당에 있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절연을 해야 되는데 왜 절연을 못 하느냐는 것은, 저는 그 강성 지지층들이라는 분들이 퍼센테이지보다 큰 목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빌미를 주면서 다랑기 책바퀴 돌듯이, 이게 앞에 있는 게 보면 자기 꼴인데 다른 짐승의 꼴인 줄 알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은 특별하게 높은 지지율이라든가 많은 대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꼴이 쫓아가면서 야 여기 앞에 수많은 대중이 가고 있네 가면서 또 돌아가고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정치라는 것을 평면에서 이해하니까 왼쪽으로 가려니까 오른쪽이 비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려니까 왼쪽이 비고 이런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슈 전환을 해야 돼요. 완벽하게. 그런 이제 정치적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자기 있는 지키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제 그 항아리에 손 넣었다가 손을 놓으면 이제 쥐고 있는 게 다 떨어지니까 그걸 놓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보입니다. 예, 오늘 그 기자회견 전문이 지금 방금 올라왔는데 조금만 더 보태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어제 이제 당내 소정파 의원들이 대한감미래라고 하죠. 24명이 이 절연해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과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이 있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다. 이렇게 한동훈 세력 또는 맞습니다. 이제 소장파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거네요. 예, 여기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연 확장까지 본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연은 외연 확장이 아니라 좁히는 거죠. 축소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에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외연 확장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내부 사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궤변이죠. 궤변.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원래 2월 위기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도연 대표가 2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것을 당장은 돌파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궤변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절연하려고 하는 세력이 분열 세력이다. 라고 규정을 짓는 것으로 본인이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기를 그 장동혁 대표가 자기 꼬리를 보면서 자초한다는 게요. 하나를 선택하면 절반은 남아요. 근데 둘 다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포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장동혁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장동혁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많은 이 사우르 컨설턴트들이 이야기하는 게 위기가 왔을 때는 이념이 강한 쪽으로 붙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철수라든가 과거에 오래됐던 정몽준이라든가 중도에서 떴단 말이에요. 이거 왜 떴습니까? 즉 새로운 현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보면은 역동성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가치 체계와 다른 것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찾아야 돼요. 그런 걸 못 찾으니까 계속 평면에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협소화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그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을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워낙 입지가 취약하고 그걸 지지를 통해서 자기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확장을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는 그럴 만한 용기나 그럴 만한 가치의 체계도 없는 것 같고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자리를 맡고 있다든지 또 오늘 벌어진 것처럼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중도의 확장이 좀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아야 하는 후보들이 뭐 조용하고 있는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본 궤도에 오르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뭐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목소리를 내겠죠. 냈고 이미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아마도 이제 장동혁 대표의 구상은 그럴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 오늘 입장 발표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 이제 우리 이제 그건 다 얘기하지 말고 이제 지방선거 미래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그 지도부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냥 픽하고 웃어서 좀 죄송한데 사실은 점심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좀 웃습니다. 이게 그리고 얘기하는 본인들도 참 좀 민망한 분위기라고 그렇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전환을 한다고 전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민심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도 특히 정치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되느냐? 이건 여론조사를만 봐도 그러지 않은데 일단은 그렇게 한다고는 합니다. 일단 이제 뭐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게 공관위 구성도 지금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 공관위 구성을 보니까 이제 그 거의 이 8, 90년대생들을 이렇게 잔뜩 많이 넣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뭐 이 현상 자체를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이분들을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대부분 다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서 사실상은 주도권과 결정권은 기존의 이정현 위원장이나 또는 이정현 위원장과 이제 그 당 지도부가 이제 다 갖는 것. 이 사람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구색 맞추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장동혁이 틀어주겠다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정현 위원장을 둔 것은
말하자면 간판으로 두고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전폭 수용하겠다 이렇게도 보이고요. 그렇게 읽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이 공간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채비를 마쳤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언론의 주목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또 여론을 얼마나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 찍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지방선거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뭐 이렇게 젊은 층을 많이 내세울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서울시부터 뭐 그렇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정치를 바닥부터 더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정치가 젊고 뭐 늙고 뭐 재산의 유무 그다음 성별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 지향으로서 지방자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건데 그런 것은 안중이었고 이벤트나 이제 쇼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정영이라는 사람도 원래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친박이기도 하고 이분 민정당 공채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 친박이라보다는 친윤, 윤호개인 쪽에 친윤이에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비서실장 뭐 후보로도 한때 거론됐던 적도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방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하고 혁신당 쪽도 이제 선거 연대를 지금 하자는 건데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덜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그 윤석열 선고가 없었다면 이것도 큰 뉴스 중에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혁신당은 어제도 그 민주당의 재차 그 선거연대와 관련된 입장 명확히 밝혀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직접 그 선임 대변인 박병원 대변인이 나서서 추진위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지 밝혀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대변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조국 대표가 이미 11일에 얘기했으니까 벌써 9일 된 얘기죠. 9일 전에 이야기를 한 이야기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당의 답을 들어야 우리가 추진위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어떠냐 이제 들어보면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느긋하거나 뭐 지금 급하지가 않고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지 지방선거를 준비를 하든지 뭐든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다급한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설 지나면서 그 이슈가 쑥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합당의 후폭풍 여진이 조금 더 가고 있는 모양새 내부적으로는요. 그렇기도 하고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거연대를 전면적으로 하는 게 지방선거에 큰 도움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전략 단위에서는 좀 물음표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생각과 이제 조국혁신당의 생각이 좀 다른 거겠죠. 네, 이제 뭐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냥 깔끔하게 룰로 가자 뭐 이렇게 가면 굳이 뭐 전면적으로 할 필요 있나 이런 분위기가 사실 민주당 내에도 있는. 선거연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참 조국혁신당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이렇게 매달려요? 매달리면은 힘드니까 몸값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조국 대표의 지지율과 당 지지율 높이는 일을 하면은 이른바 선거연대의 지분은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 일반론적 원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민주당과 다른 영역에서 시장을 개척하셔라. 그러면은 선거연대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결국은 이중대 논란에 빠져가지고 선거연대의 효과라는 것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역비판을 당하게 됩니다. 역으로 봤을 때는 조국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도 지금 그런 원인인 것도 그렇죠.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거면은 지난번에 합당 이야기 나왔을 때 그냥 해체하고 개별 입당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듭니다. 뭐 그건 힘들었겠죠. 그 판단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선거연대가 그렇게 뭐 무난하게 잘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조국 대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전에 박지원 대표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차피 정치는 각자 도생이다 뭐 이런 얘기 기억도 좀 나. 개별 의원으로서는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 민주당은 사실은 이게 그 조국 혁신당과의 선거연대보다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행정통합법 이제 관련한 이제 우선 처리 방침 이쪽에 더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광주 전남 통합, 대구 경북 통합,
대전 충남 통합 이 세 가지 지역에 이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선거에서 그 이슈를 주도하기에 아주 좋은 법안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 이슈들을 가져가기도 유리하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선거 구도가 여권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전남 광주하고 대구 경북 충남 대전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일단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좀 넘어야 할 산이긴 합니다. 이게 통합을 하면 이제 재정을 왕창 이렇게 주게 되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특히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이제 선호하고 환영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도 대구 경북 광주 전남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대전 충남은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리하기 때문이고요.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어차피 우리가 먹고 광주 전남은 어차피 우리가 안 되는 거. 되고 대전 충남은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장이 다 있는데 이걸 통합하면 민주당한테 가고 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힘도 못 써본다. 예. 뭐 그렇고 사실 오래된 그러니까 물론 저도 한 10년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이 선거를 취재를 하다 보면 이 중부벨트라고 해서 충남 대전 강원까지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충남 대전이 넘어가면 사실은 대구 경북도 영향을 받고요. 뭐 당선의 여부를 떠나서 대구 경북 영향을 받고 그 아래 이제 PK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리적으로 봤을 때 충남 대전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충남 대전은 국민의힘 쪽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그렇죠. 왔어요. 네, 맞습니다. 하자고 했었죠. 네, 그렇죠. 그렇게 했고 뭐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한 40여 명이 입법안도 낸 적도 있고 예. 뭐 그렇게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거에서 통합했는데 이른바 자기들 표현대로 하면 뭐 만져서 개준다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속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남 좋은 일 시킨다. 뭐 이런 점 있고 두 번째는 이건 참 예민한 문제인데 준비하는 행정 효율성이 대전 충남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광주 전남 특별법, 그다음에 대구 경북 특별법, 그 대전 충남 개별 특별법이에요. 즉 이건 뭐냐면은 통합하는 시도가 주축이 돼서 만드는 특별법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가는 게 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대구 경북 같은 데는 황당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우린 따로 적용해주면 안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지역에 있는 특행기관의 이전 정도라든가 예산 지원이 다른데 대전 충남이 그게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그럼 통합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핑계로 해가지고 통합에 태클을 걸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봅니다. 즉 시도지사가 표면적으로 우리 통합하자라고 이제 대전 충남에서 박수 치면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좀 천천히 가려고 하는 이런 잔뼈를 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충남이 따로 지방선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지금 보는 그렇죠. 거죠. 보통 뭐 우리가 이제 여촌 야도 비슷하게 과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대도시 지역, 대전 지역에는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하고 물론 충남도 민주당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충남은 그나마 국민의힘이 해볼만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봐서 충남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충남을 통합을 하면 대전 충남 지사로 오는 그 후보가 대권 후보로 급격히 부상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이건 부차적입니다만 그런 것도 좀 고려 대상이 아닐까. 부차적입니다. 그런 고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